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위가 있는 아랫동네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마차를 탄 장수가 바위에 내려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는 다음날 뒷산 바위에 가보았다. 그랬더니 바위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말 발굽 자국과 수레바퀴 자국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괴이한 일도 다 있다 싶어 그 바위 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10달이 가까워진 어느 날 한 늙은 중이 오더니 할머니를 보고 4월 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오. 아들을 낳아도 아무 말도 말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이름도 지어주지 마시오. 후일에 내가 다시 와서 아기 이름을 지어드리리라 하고 가버렸다. 할머니는 그 늙은 중이 다녀간 지 4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아기는 낳은 지 이틀 만에 방 안을 뛰어다니고 칼싸움을 하고 천장에 뛰어올랐다 내려왔다 했다. 사흘이 되던 날 할머니가 물을 길러 밖에 나간 사이에 이웃집 여자가 이 집에 왔다. 방 안에서 후다닥닥 후다닥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 여자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눈이 좁시만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긴 아기가 방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서 엉겹결에 아이고 도둑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커가면서 힘이 세고 몸이 날쌔고 담이 커서 무서워하는 일이 없었다. 걸핏하면 사람과 싸움을 하고 남의 것을 잘 훔치고 사람을 속이기도 잘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걱정으로 지냈다. 그러던 차에 그 늙은 중이 왔다. 중은 이 아이를 한 번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슬픈 소리로 힘없이 말하였다. 아깝고 아깝도다. 누가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구나. 크게 될 아이의 이름을 나쁘게 지어주어서 도둑놈이 되었구나. 아이고 애석하라 아깝도다. 늙은 중은 혼자 중얼거리더니 울고 가버렸다. 이 아이는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훌륭하게 될 아이였다. 그런데 위집 여자가 와서 도둑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고 만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까 아마 늙은 중이 아이를 낳더라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름도 지어주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도둑질을 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가에 붙잡혀 무거운 죄를 받고 죽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있는 바위는 하늘의 전기를 받아서 훌륭한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만 첫 이름을 잘못 붙여주어서 도둑놈이 되게 된 것을 슬퍼서 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눈물 흘린 장군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새로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한 산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려 산신님의 도움을 받으려 여기저기 명산을 찾아다니며 백일기도를 하기로 했다. 먼저 충청도 계룡산에 가서 이 땅에 왕이 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그러나 계룡산에 사시는 여기는 정씨의 도움터이니
여기 와서 기도드려야 소용없구나 하며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산이니까 계룡산이라고 하지 말고 압정산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면서 경상도 지리산으로 갔다. 그런데 지리산의 산신도 이성계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성계는 이 산신을 괘씸하게 여겨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 그래서 지리산은 경상도에 있으면서도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성계는 남해선에 찾아가 제일 높은 보강산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산신이 나타나서 내 소원대로 해주면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이성계는 산신님은 여자이시니 비단치마를 입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성계는 여기서 백기기도를 한 보람이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임금이 되었다. 이성계는 남해섬 보강산 산신과의 약속이지만 보강산의 도움으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공을 갚기 위하여 보강산의 전체를 비단치마로 감싸주려고 했다. 그래서 신하들을 떨어 비단치마를 마련하라고 했다.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 그 큰 산 전체에 비단치마를 불러주자면 엄청나게 많은 비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단을 구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 크고 넓은 보강산에다 비단치마를 둘러주자면 비단이 이만저만 많은 드는 게 아닌데 그 비단을 사들일 돈이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다 비단치마를 입혔다 해도 몇 해를 못 가서 다 해지고만이 비단치마를 입히는 대신 그 산 이름을 비단금을 넣어 금산이라고 하면 오래오래 비단치마를 입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같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성계도 이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여 보강산을 금산이라고 불렀다. 금산은 명산이 되기 때문에 영험이 많았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금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생겨났다고 한다. 송도는 고려의 서원이었으므로 고려가 망할 무렵에 불가사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약 600년 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때 어떤 과부가 바느질 하고 있었는데 그 과부 앞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왔다. 이제까지 보지 못할 이상한 벌레여서 과부는 풀잎을 뜯어다 주었다. 그러나 그 벌레가 풀잎은 먹지 않기에 나뭇잎을 뜯어다 주었다. 그러나 나뭇잎도 먹지 않았다. 다시 과일을 따다 주었지만 그것도 먹지 않았고 밥을 주어봐도 밥도 먹지 않았다. 고기를 주어보고 생선도 주어보았지만 도무지 먹으려 하지 않았다. 과부는 먹을 것을 더 찾아보기를 그만두고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바늘 하나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바늘이 굴러서 그 벌레 앞으로 가자 벌레는 바늘을 냉큼 집어먹었다. 과부는 이것을 보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또 바늘 하나를 주워 보았다. 그랬더니 벌레는 그 바늘을 냉큼 받아먹었다. 벌레가 이렇게 바늘을 받아먹는 것을 하도 신기하게 여겨 못을 하나 주워 보았다.
벌레는 그 못도 냉큼 집어삼켰다. 이것 봐라. 묘한 벌레도 다 있구나 하면서 열쇠를 주워 보았더니 그것도 냉큼 집어삼켰다. 그 다음에 세종지 탕기를 주워 보았다. 그러자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과부는 그 벌레가 쇠붙이를 먹고 커지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가 나서 홈이며 괭이를 찾아 갖다 주었다. 이 벌레는 이것들을 냉큼 받아먹고는 몸집이 점점 커져 강해지며 또 강해지고 낮이며 식칼이며 장조 같은 것을 다 먹어치웠다. 이런 것도 다 먹어버리고 커다란 개만큼 커졌다. 이웃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가서는 제각기 쇠붙이를 갖다 주었다. 이 벌레는 그 쇠붙이를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는 자꾸만 커졌다. 이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은 쇠붙이를 먹고 몸집이 커져감에 따라 쇠붙이 양도 늘어나서 일일이 먹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이상한 벌레는 저 혼자 찾아 돌아다니며 젓가락이며 숟가락이며 대하며 눈에 보이는 쇠라는 쇠는 다 집어 삼켜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돌조기 깨먹고 문고리를 못도 빼먹고 솥도 먹어 치워버렸다. 이 가문의 집에 먹을 쇠붙이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이웃집으로 가서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어버렸다. 그리고는 큰 황소만큼 커졌다. 이상한 짐승이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나돌자 사람들은 대문을 꽉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벌레는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제멋대로 쇠를 다 집어먹어버렸다. 머리는 호랑이 같고 몸집은 큰 곰 같았기에 네 다리는 굵은 기둥 같고 꼬리는 사자꼬리같이 생긴 아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송도 사람들한테는 큰 금식거리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것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밧줄로 묶어서 매어 놓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짐승은 밧줄을 끊고 제멋대로 아무데나 가서 쇠라는 쇠는 모조리 먹어치워버렸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베어보았으나 칼은 들어가지도 않고 날칼은 몽둥이가 되고 말았다. 창으로 찔러 보았지만 창도 들어가지 않았고 활을 쏘아 보았지만 활이 퉁겨 나가기만 했다. 매로 쳐서 끄덕도 하지 않고 맷자루로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랬다 녹여버리려고 숯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풀물을 수십 대를 갖다 놓고 마구 품무질을 해서 불을 세게 일구었다. 이것은 그 불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것이 빨갛게 달아서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품무질을 멈추고 쇠고기로 탁탁 쳐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했더니 이것은 불 속에 부스스 일어나 기어나왔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전히 쇠붙이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끔 똥을 찍찍 싸갈렸다.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불똥이 되고 집에 닿기만 하면 큰 불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도가 화재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될 형편이었다. 죽이려야 죽일 수도 없다 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송도 사람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중이 송도 거리를 나타났다. 이 중은
불가사리 앞에서 불가사리야, 너 이놈! 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아주 양순해져서 그 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중은 너 이놈, 무슨 장난을 그다지도 심하게 치느냐? 이놈, 이제 그만 죽어봐라. 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두어 번 탁탁 쳤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온갖 쇠붙이로 변하고 불가사리의 여자까지 송도에서 집어먹었던 모든 쇠붙이가 그대로 다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했고 잡아 죽이려고 가진 애를 써보았지만 죽이지 못한 것을 이 중은 그렇게도 쉽게 없애버린 것이 이상했다. 어떤 중이길래 이렇게 신기한 재주가 가졌는지 하고 다시 보려고 중한테 눈을 돌려보았으나 그 중은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불가사리가 왜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불가사리와 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불가사리가 고려 말년에 송도에 나타나 쇠라는 새는 다 집어먹고 사람들을 불안케 했다. 지금도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려서 마구 처먹는 것을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에 쇠 집어먹는 듯 한다고 한다.